상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는 늘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했는데 남들은 나를 쉽게 무시할까?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일까? 나는 분명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 세상은 그 착함을 이용하려 들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말 한마디 없는 무관심에 마주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 착함은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벗겨놓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친구가 있었다. 늘 먼저 연락했고 그 친구가 힘들 때는 몇 시간을 같이 있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는 바빠서라는 말 한마디로 나를 밀어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깨닫게 된다. 그 친구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이 무너진다. 상처보다 더 아픈 건 실망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이 질문의 무게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자책은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진다.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받지 않고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 착함이 나를 아프게 할까?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그들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에서 왜 나는 그들의 행동에 그토록 쉽게 무너졌을까로 이 감정의 전환이 회복의 시작이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줄 거라는 기대, 그 사람이 끝까지 내 편일 거라는 믿음,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알아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건 타인을 향한 분노보다 나를 위한 연민이다. 나는 내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았는가?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내 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말해야 한다. 속으로만 삼켰던 그 말들을. 나 사실 힘들었어. 나는 이용당하는 게 싫어.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지 않아. 이 고백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이 된다. 그러니 이 감정의 단계에서는 용기를 내어 자기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 외면했던 상처를 바라보고 속으로만 삼키던 분노를 어루만져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정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감정은 방향을 바꾸는 신호다. 이제 그 신호를 따라 나를 아프게 했던 관계에서 나를 다시 세울 길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나는 평생 착한 사람이고 싶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줬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웃었으며 상대가 불편할까봐 내 마음은 감췄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표정을 보았다. 지쳐있고 말라있고 웃는 얼굴인데 웃고 있지 않았다. 왜일까? 나는 왜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는 배려했는데 외롭고 이해하려 했는데 이해받지 못할까?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착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다. 거절이 두려웠고 불편한 분위기가 싫었고 상대가 나를 나쁘게 볼까봐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에 집중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이 인식은 뼈아프지만 이제야 내 감정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다. 착함은 종종 자기 보호의 전략이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인 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나는 진짜로 나를 지켰는가? 아니면 점점 더 나를 잃어갔는가? 어느 모임에서 나는 늘 계산을 맡았다. 야, 너는 꼼꼼하니까 내가 해줘. 너는 착하잖아. 내가 먼저 챙겨줘. 어차피 너는 안 삐지잖아. 이해하잖아. 그 말들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책임 전가였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 역할을 맡은 것이다. 내가 괜찮다고 했고, 내가 먼저 움직였고, 내가 그래줄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본다. 나는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한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인정받는다. 착한 사람은 공격받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무리해서 버려지지 않는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언제 생겼을까? 아마도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얼굴을 살피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자랐을 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웠다.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거야. 그 말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순종이 미덕이 되고 거절은 나쁜 짓이 된다는 이상한 도식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착함은 진짜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운 걸까? 이 인식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해주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믿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계산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다. 지혜롭게 거리 두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먼저 지키는 법, 도움을 주되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 기대를 갖되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율하는 법. 이제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착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지혜는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때서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누구나 필요할 때만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실망이 줄어들고 그걸 받아들여야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한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성숙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그가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배워야 한다. 사람을 다루는 법, 자기를 지키는 법, 선의의 한계를 정하는 법, 기대의 무게를 줄이는 법.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착함을 넘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해낸다. 다른 사람의 몫까지. 자기 시간을 내어 감정도 억누르며.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부탁을 받았는데 이번엔 단호하게 말한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일정도 지켜야 해서. 둘 중 어느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가? 우리는 종종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따뜻한 사람은 거절하면서도 미움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힘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나를 드러내는 힘, 그리고 나를 지키는 힘. 그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해왔을까? 상대가 듣기 좋은 말, 실망시키지 않을 말,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말. 그리고 그 안에는 늘 나의 감정은 빠져 있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쩌지? 거절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한 말은 삼키고 남을 위한 말만 골라서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였다. 정작 그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의 두려움이 만든 방패였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어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말, 상대와 선을 긋는 말,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 그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건 나한테 좀 무리인 것 같아. 이번 일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런 말들은 절대 공격적인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 왜냐하면 상대에게도 내 한계를 알려주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전달함으로써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지속적인 침묵은 왜곡을 만든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괜찮은 줄 안다.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면 왜 그땐 가만히 있었어? 라는 반문을 듣게 된다. 그러니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적시에 적절하게 진심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연습해야 한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법을, 거절하는 말을 공격으로 느끼지 않는 법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입장을 단단하게 말하는 법을.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나 이번에 승진 경쟁에서 빠질게. 그냥 좀 지치기도 했고.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꾼다. 나는 이번 경쟁이 내 가치관과 잘 맞지 않다고 느껴. 그래서 일부러 빠지는 선택을 해. 나한테 중요한 건 지위가 아니라 방향이야. 이 한 문장은 그 사람의 존재감 전체를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호한 사람에게서 존재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다. 말이란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어디까지는 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줄 수 없는가? 무엇은 허용할 수 있고 무엇은 절대로 넘길 수 없는가? 예를 들어 내 시간은 소중해. 그래서 갑작스런 약속 변경에는 응하지 않아.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 돈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도 명확히 할게.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냉정한 게 아니다. 이건 관계에 있어서 예방접종이다. 처음부터 경계가 명확하면 상대도 그 안에서 자유롭고 편해진다. 말에 질서가 있어야 관계에 질서가 생긴다. 말은 결국 경계다. 그 말이 선명해야 상대도 나를 얕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한다. 왜일까?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질까봐, 말을 했다가 오해받을까봐, 말을 꺼냈다가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말을 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관계다. 말을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지만 말을 안 하는 사이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서운함은 쌓이고 기대는 무너지고 결국 폭발하는 지점에서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야. 너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해서 그래. 이렇게 시작된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착한 말을 넘어 지킬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의 힘은 결국 내 감정을 지켜주고 상대와의 관계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제는 삼키지 말고 말해야 한다. 진짜 내 마음을, 진짜 내 감정을, 진짜 내 한계를.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꾼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말이 부드럽고 친절하면 아, 이 사람 참 괜찮네. 칭찬을 잘하고 배려하는 말투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가?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처음엔
언제든 도와줄게라는 말을 믿었지만 막상 내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나는 내 편이야라는 말을 들었지만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자리에 그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라고 했던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말은 쉽게 주어지지만 행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난다. 그래서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에 근거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맹목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말로 평가하지 마라. 그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원칙이다. 사람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해놓고 정작 힘들다고 하면 에이 다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라고 말하지만 이해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만 이해한 척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행동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실천이 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말만 했던 적이 없는가? 진심을 말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했던 적은?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귀찮다고 피했던 적은?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하루, 단 한 번의 행동이다. 이제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어렵지 않다. 첫째, 반복되는 행동이 곧 신뢰의 지표다. 한 번 실수할 수 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면 그건 습관이자 본심이다. 미안. 또 잊었네.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아, 너한테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무심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 셋 중에 하나다. 내가 무조건 이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말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오늘은 다정하고 내일은 차갑다면 그건 신뢰가 아니라 불안정이다.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늘 연락 먼저 하는 사람, 늘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늘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바꾸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킨다. 내가 해야 할 실천은 이거다. 그 사람의 말보다 패턴을 보라. 그리고 그 패턴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회복시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라. 셋째, 나도 내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괜찮아라고 말해놓고 속으로 분노하면 그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불편했어라는 말은 어렵지만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더 정직하게 만든다. 말과 행동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내 감정과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는 진짜 거리를 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천이다. 신뢰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일관된 행동의 결과다. 또 하나, 신뢰를 줄 때도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빨리 믿지 마라. 이 사람은 진국이야. 첫인상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은 착각의 시작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손해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그러니
관계를 맺을 땐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아라.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날 존중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나를 배려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일관된 태도로 대해왔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반대라면 더 늦기 전에 거리 두는 것도 나를 위한 실천이다. 나는 사람을 잘 못 믿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다. 왜 나는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을까? 한두 번의 상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상처받을 때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상처는 불가피하다. 누구와도 100% 완벽한 관계는 없고 가끔은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있다. 그 상처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는가? 이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누구를 밀어낼지, 누구와 거리를 좁힐지, 누구에겐 그냥 거기까지라고 말할지를 정확히 아는 기술이다. 그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 관계의 거리 조절이다. 사람은 가깝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때론 가까울수록 아프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준다. 이건 고슴도치 딜레마의 핵심이다. 겨울 추위를 피해 서로 체온을 나누려는 고슴도치들. 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갈 수도 너무 멀어질 수도 없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외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리를 조절해야 할까? 1. 내 감정이 바로 기준이다. 상대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상대의 말이 지나치게 내 감정을 흔드는가? 만난 후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지금보다 멀어질 필요가 있다. 관계는 누가 오래 알고 지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래된 친구도, 자주 본 가족도, 심지어 나와 피를 나눈 사람도 내 감정을 소진시키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둘 이유가 아니라 거리 둘 이유가 된다. 이 사람마다 적절한 거리를 다르게 설정하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선 안 된다. 누군가는 자주 연락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 사람이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연락을 받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내 얘기를 듣는 듯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끝낸다. 그렇다면 전자에게는 마음을 털어놓고 후자에게는 그냥 소식만 전하는 정도로 거리를 정리해야 한다. 모든 관계에 같은 양의 감정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얼마나 쓸지를 정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3. 죄책감 없이 거리두기를 선언하라. 요즘 왜 연락이 없지? 예전엔 자주 봤잖아. 서운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다시 무리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내가 예전처럼 행동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은 변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졌다. 그런데 관계만 똑같이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결국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은 꼭 연습해야 한다. 요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 관계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유지하고 싶어. 이 말이 무례한 게 아니다. 이건 감정적 건강을 위한 선언이다. 서운해 할 수도 있다. 서운함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절해주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다. 나의 책임은 상대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4. 거리 조절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망가지기도 한다. 그러니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가, 누구와는 선을 그을 것인가는 인간관계의 기술이자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모든 관계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일부 관계는 소중하게 유지해야 하고, 일부 관계는 점차 희미하게 놔두어야 하며, 일부 관계는 결단하고 멀어져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나의 경계를 계속 넘는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버릴 수 없다. 이제는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조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는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사람과 함께 단단해지는 삶의 중심을 찾게 된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한다. 빨리 가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평균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눈에 띄게 실패하지 말라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는 언제나 서둘렀다. 학생일 땐 성적이 기준이었고, 직장인이 되면 연봉과 직급이 기준이 되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그 나이엔 이쯤은 해야지라는 말에 휘둘렸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정한 속도에 내 삶을 맞추며 살아왔다. 하지만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허무한 순간, 남들이 박수 쳐주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순간, 속도를 내도 만족이 안 되는 순간, 그때 깨닫게 된다. 나는 나를 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며 살아왔다는 걸. 이제부터 우리는 그 연기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진짜 내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 시작은 회복이다. 회복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다. 회복은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를 되찾는 시간이다. 상처받고 지치고 사람 때문에 흔들렸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점점 놓아버렸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무관심한 척했고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척했으며 버림받기 싫어서 착한 척하며 모든 걸 받아줬다. 그런 내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사실 따뜻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꼈고 무언가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나를 방어하면서 그 진짜 나를 봉인해버린 것이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첫 번째 회복은 나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25에 결혼하고 나는 35에 사랑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자리를 잡고 나는 30 중반이 되어서야 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건 나의 리듬이고 삶이 내게 준비한 완벽한 속도다. 너무 빠르면 넘어지고 너무 느리면 주저앉는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균형이다. 나는 내 시간표로 산다.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내 존재를 단단하게 빚어간다. 두 번째 회복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나이 되도록 이룬 게 없네. 아직도 혼자야? 그래서 너는 뭐가 특별한데? 이런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삶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고통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도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한 삶이면 그게 정답이다. 세 번째 회복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회복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나와 마주 앉아 내 감정의 방향을 듣고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받아 적는 시간. 처음엔 낯설다.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가 들린다. 나는 사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해.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이 고백들이 나를 나답게 되돌리는 첫 말이 된다.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네 번째 회복은 내 감정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괜찮아라는 말로 자기 감정을 속이며 살아왔다. 억울해도, 화가 나도, 서운해도, 슬퍼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 누적된 감정은 언젠가 무너진다. 언젠가 폭발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게 된다. 이제는 그 이전에 말해야 한다. 지금 나는 불편하다. 지금 나는 지쳐 있다. 이 관계는 나를 아프게 한다. 그 말이 내 감정을 존중하는 가장 단단한 시작이다. 마지막 회복은 타인 없이도 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외롭지 않지. 사랑을 받아야 완전하지. 그렇지 않다. 사랑을 받기 이전에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가 없어도 내 삶을 빛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믿는 가치를 살아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며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다. 나는 이제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힘, 사랑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채워갈 수 있는 태도.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속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나요? 혹시 지금 조절하고 싶은 관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내 감정이 있나요? 나는 지금 나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